예, 제가 지난달까지는 중동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이명학입니다. 2월 28일자로 퇴임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터널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이게 좀 어떻습니까? 47년 만에 돌아간 모교 어떠셨습니까? 예전과 좀 많이 달라. 다른 게 뭐 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번 정도 바뀌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뭐 시설은 뭐 첨단 장비가 다 돼 있고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음 놓고 자더라고. 그리고 교실에서 뭐 학원 숙제 막 놓고 하고 또 학부 형님들은 뭐 그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하는 소설가가 말씀하셨죠. 뭐 조그만 불이익 있으면 학교로 와서 거칠게 항의하시고. 이게 학교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교장쌤으로 부임하시면서 나름의 이제 뭐 나름의 포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포부가 좀 있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 켜고 저희가 조선시대 때 교육하던 그때나 지금 뭐 첨단 시설을 놓고 뭐 전자칠판 놓고 지금 교육하는 이때나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 현실을 보면 공부가 하나의 유일한 척도고 그렇죠. 공부를 못하면 무슨 뭐 죄진 것처럼 되고 뭐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전 공부보다도 각자의 재능이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죠. 이게 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진짜 멋진 얘기고 진짜 그런 학교를 좀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현실이라는. 그럼요. 게. 이게 그 이명학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하시고 학부모님들한테 단체로 편지를 보내셨다 그래요. 어떤 내용의 편지입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저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런 거 갖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 아이가 나중에 뭐 될지 모른다. 길게 보시라. 뭐 그런 거 써서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바람는 말이 뭐 천리 간다고 막 돌아다니더니 미국의 버지니아주 맘카페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버지니아주 맘카페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거기 왜 갔어요? 뭐 저는 뭐 알 방법.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글이 좋으니까 이제 퍼나르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구나. 글이 좋아서라기보다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고민 그런 걸 제가 대변해 드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모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고 남에게 말 못할 이야기가 책 한 권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제게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도 나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되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지은 죄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람 교육하는 곳이지 성적 먹고 사는 학원이 아니다. 명문대 몇 명 보냈는지 궁금해 마시고 내 아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살펴주십사. 고등학생이 인생 마라톤에서 고작 2km 뛰었을 뿐인데 남은 거리를 뛸 힘을 찾아주고 싶다. 네, 그 말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 42.195인데 지금 고등학교 1km도 안 되는데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뭐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힘으로 뜁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어쨌든 그 중동고등학교가 이게 사실 뭐 또 굉장히 또 명문이고 학교율이 또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또 여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교장 선생님 뭐야? 아니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학교가 명문이 되려면 여기서 명문대를 몇 명을 그렇죠, 보내고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너무 느슨하게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당연히 계시죠. 네. 당연히 계셨고 제가 이제 서울대 몇 명 가냐고 묻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 서울대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묻지 말라 그랬지.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시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그건 교장도 아니죠.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됩니까? 묻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서울대 많이 가면 명문고다. 이 등식을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명문고는 뭡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졸업생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동문이 많은 학교. 그 학교가 고교 교육을 잘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학교가 명문이지. 서울대 많이 갔는데 왜 명문고입니까? 서울대 많이 보내기 위해서 우열반 조성했잖아요. 그럼 열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심리, 그런 마음의 상처, 그거 누가 돌볼 겁니까? 학교가 그런 걸 가지고 공부 하나 척도를 가지고 모든 아이를 잰다는 거는 그건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이렇게 편지를 좀 쓰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32년 동안 학생들을 좀 보면서 느끼신 여러 가지가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학생들 이렇게 신입생들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학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지금 심리센터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몸은 어른이에요, 다 이렇게.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할 줄 몰라요. 그 제가 바보 어른이라고 그러거든요. 못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분재하듯이 키워요. 분재라는 게 왜 나뭇가지에 쇠줄 묶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의대반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걔들이 의사를 뭘 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분재하듯이 부모가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도 아이 꿈이 있잖아요. 부모 소유물이 아니에요. 애들도 아이의 인생이 있고 아이의 꿈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존중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을 보냈던 거예요. 이게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학생 행복 찾기에 돌입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는 뭡니까? 네. 듣기만 해도 좋네요. 좋죠. 네, 듣기만 해도. 저희 학교 그 교육 목표가 꼴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학교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경시대회를 하는데 매번 보면 그 학생이 그 학생이에요. 수상하는 학생이. 그래서 이런 대회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반에서 성적이 40% 밖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 써내면 그럼 이 학생이 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선생님한테. 뭐 24층을 걸어 올라가겠다면 매일 찍어서 보내고 6시에 나가겠다면 그거 하고. 그러니까 거기 한 학생이 이제 후기를 보냈는데 중동고등학교에 와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이 됐다. 그리고 예전의 나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걔들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자기들이 이룬 거 아닙니까? 우리 이뿐 아니고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처음 만드신 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 3년 동안 친구를 배려한 학생에게 미스터 중동인상,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에게 다독상,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한 학생에게 도전 창의상, 바른말 하는 학생에게 바른 언어상. 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른 언어상은 잘 아시겠지만 요새 애들이 욕이 나쁜 건지 모릅니다. 그냥 하죠, 그냥. 그냥 추임새로. 그냥 해요,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욕을 안 한 학생을 한 학기 동안 안 하면은 반에서 알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렇겠죠. 그럼 걔들 추천하면 배지 하나씩 이렇게 달아줘요. 이야. 그럼 이제 1학년이 하면 졸업할 때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문들한테 이 배지 단 학생은 길에서 만나면 칭찬해주고 먹을 거 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동문이 그 배지가 가장 많이 나온 반. 거기다 피자를 뭐 보내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 진짜 이제 선순환이네. 예. 미스터 중동이는 3년 동안 친구들 잘 배려한 동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문회에서는 금으로 만든 이 상패에서 주고. 그래서 그 굉장히 영예스러운 상이죠 학교에서는. 미스터 중동이상 받으면 그 상패도 있지만 뭔가 또 다른 또 베네핏은 없습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요? 이제 그 2명이면 500만 원씩 나눠주고 제가 처음 만들 때 대학 1년 장학금 주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와. 동문들이 다 후원한 겁니다. 이걸 그 동문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거구나. 다독상은 3개 부분인데 1,000만 원씩 3개니까 3,000만 원이고 도전 창의상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참가할 만하네. 이야. 아니 상금이 크네.
학교 동문들이 다 후원해 주니까 제가 동문들한테 굉장히 고맙죠. 아, 선생님 직접 그럼 동문들 찾아뵙고 좀 이야기를 그럼요. 겁니까? 그 이제 취지를 설명하면 동문들에게 해주고 또 제가 취지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뭐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사주는 거니까. 선생님 마케팅이 야 이거 동문이 안 낼 수가 없네. 아니 그 저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 이런 그 세심한 뭐 상으로 또 우리 뭐 많은 학생들에게 격려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한 체험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울릉도 독도 탐방, 야. 일주일간 몽골 오지 탐험.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서울 역사기행. 그 6월 달에 1, 2학년 학생들 12팀으로 나눠서 강북으로 다 보내거든요. 제가 보니까 얘들이 강남이 이게 삶의 터전인 줄 알고 그 마트가 시장인 줄 알고 그다음에 뭐 경복궁이니 뭐 이 조선시대 유적에 대해서는 뭐 잘 가본 적도 없고 그 제가 1, 2학년 학생들 다 해서 통인시장, 광장시장 뭐 그 강북에 있는 일대를 다 보내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더불어 사는 삶도 느끼고 아, 그렇죠. 그런 것도 느끼고 또 역사에 대한 그 인식도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야 변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사람은 느껴야 바뀌거든요. 그래요. 잔소리 아무리 해도 애들 안 바뀝니다. 소용이 없어요. 뭔가 느껴야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 이렇게 4년을 정말 꽉꽉 채워서 우리 이제 정년 퇴임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하셨고 처음에 목표로 하셨던 이제 꼴찌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예. 이게 이제 목표셨다고 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이루신 것 같으세요? 그게 뭐 그런 교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가서 몇 년 사이에 뭐 변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한다는 건 사실 그렇죠. 예.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위에 계란을 던진 것 같다. 그 대신 그 바위에 계란의 흔적은 남아 있을 거다. 이랬더니 이번 퇴임식에서 그 수능 그 학생들, 저희 학생들이 계란을 2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 앞으로 계란은 우리가 던질 테니 아이고. 그 계란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줘서 야. 뭐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참 웃기도 하고 감동적이네요. 그랬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아, 참 멋지다. 세상에 우리가 맞서 싸울 테니 이 달걀 드시고 건강 네. 챙기시라고. 아 참. 그러면 지금부터 중동고등학교 22대 이명학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정리할 나이에 손잡볼 후배들과 교정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소리 한번. 으아!